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요게 KTNG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4월 17일 날, 4월 17일 날이면 요때 정도였을 것 같아요. 예, 요때 급락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제가 요 KTNG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79,800원. 네, 그 사이에 많이 올랐죠. 아휴, 그때만 샀더라도 그쵸? 예, 거의 한 10% 정도 네, 이익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뭐 저희들이 뭐 10%를 먹으려고 지금 뭐 KTNG 같은 회사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배당 플러스 그리고 시세 차이까지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업은 정말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요 보이는 부분은요. 위에 부분은 네, 코스피 일봉이고요. 예, 밑에 거는 지금 KTNG의 일봉인데요. 아휴,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힘들 경우에도 지금 이런 KTNG 같은 회사는요. 매크로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큰 자극을 안 받고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뭐 우상향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일봉을 보면 이렇지만 그 전까지는 또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참 귀신도 모르는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부분은요. 두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자, 밑에 부분은요. 영업이익률이 자, 보시면 30.88, 28, 27, 29 그리고 작년에 25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은요. 22, 24, 12, 15 그리고 작년에 18%가 나왔습니다. 네, 과연 어느 회사일 걸까요? 네, 밑에가 KTNG입니다. 그리고 위에는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보다 KTNG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순이익도요. 지금 18.59잖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14.27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회사를 뭐 단순히 담배라는 즉 사회 악이란 이유만으로 저희들이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늘은요. 제가 바로 이 전 시간에요. 전 두 편을 기본적 분석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수업을요. 지난번 배운 그 두 강의를 그대로 한번 복습을 하는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KTNG를 분석을 할지를 한번 같이 쫓아와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찍을 거고요. 그래서 혹시 이 시청을 하시는 분 중에 나는 주린이인데 나 아직 잘 몰라 라는 분들은요. 오늘 거를 지금 이 정도에서 끊으시고 바로 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먼저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되셨으면 이 강의를 한번 다시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 기본적 분석에는요. 세 가지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네, 요 세 가지를 비교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요. 요게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부분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매출액이요. 자, 21년도부터만 봐볼게요. 자, 5조 2천 그리고 올해는 5조 5천 그리고 내년에도 5조 6천 그리고 내후년은 5조 7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영업이익이겠죠. 자, 1조 3천, 1조 3천, 1조 4천 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도요. 9,700에서 1조, 1조, 1조가 넘어가면서도 역시나 똑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뭐를 지표를 보라고 했습니까? 제가 퍼라는 부분도 비교를 하라고 했죠. 예, 퍼가 11, 즉 당기순이익 곱하기 11년이라는 걸 계산을 하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1, 11, 11, 뭐 24년에는 10.84까지 내려오네요. 자, 그리고 PBR 청산가치라고 했잖아요. 청산가치가 지금 거의 1밖에 안 됩니다. 1.0, 1.08, 1.03 아이고 24년에는 1도 안 되네요. 이만큼 저평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ROE라는 건 또 뭐였습니까?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이느냐 그 비율인데요. 최소한 제가 어느 부분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시중금리 곱하기 2에서 3 정도는 벌어야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ROE가 10%가 넘어갑니다.
네, 그 얘기는 시중금리에 지금 뭐 3%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2%가 가정했을 때 거의 5배를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은 오케이입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부분이 안정성이라고 드렸죠. 자, 안정성에서 일단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자, 첫 번째 부채 비율입니다. 자, 부채 비율이 100% 이상 되는 회사는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채가 어떻습니까? 26%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안전하죠? 자, 그리고 당좌입니다. 1년 안에 내가 처분해서 그 사채 같은 부분, 네, 채권 발행한 사채 부분을 갚을 수 있는 그 견실함을 말하는데 요 놈은 최소 100% 이상이 되면은 긍정적이다.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140%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유보율은요. 어떤 거라고 했어요? 모든 거를 다 뺀 당기 순이익에다가 그리고 배당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남은 분을 차곡차곡 쌓아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950%니까 9배, 네, 9.5배만큼이나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최고의 어떤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요거라고 했죠. 뭘 하는 회사냐 이거죠. 즉 회사의 개요입니다. 매출 현황 어떤 거를 팔고 있는지 요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아시다시피 담배가 57%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 홍삼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25%, 그리고 부동산 요게 12.9%, 그리고 기타 뭐 화장품도 있고요, 뭐 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투자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리츠에도 투자를 하고 그런 게 4.9%입니다. 자, 그래서 갈수록 요 담배 부분은 줄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건강기능 올리고 부동산 부분 올리고 기타 부분에는 올리고 싶어 하는 게 이 KTNG의 장기간의 목표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KTNG가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 아까 그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했던 담배 부분이 일단 돈은 벌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국내 관련 점유율은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데 그 상승세라는 게 지금 초록색 요 부분은 21년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색은 22년도인데 자, 요거에 대비 22년도가 계속 요만큼 다 높아져 가지고 있죠. 네, 물론 4쿼터는 똑같지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요거를 볼 수 있고요. 한 국내의 담배 점유율을요. 6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KTNG가 유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88년도에요. 8년도에 그 수입 시장, 담배 수입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전 세계 뭐 필립 모리스나 뭐 이런 쪽에서 일본 담배 같은 게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국의 그 담배가 50% 지금 넘느냐 마느냐 요 정도에 지금 언저리에 와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 6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답니다. 자, 그만큼 그 KTNG의 담배에 대한 어떤 부분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자,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4개사의 판매량 그리고 시장 점유율인데요. 자, 20년도까지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요. 20년도 지금 3쿼터까지요. KTNG가 지금 64.1%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는 지금 처음에는 많이 쫓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격차를 좀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네요. 아주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자, 갈수록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2020년 요 정도인데요. 5,175만 명인데 요게 앞으로 계속 빠져갔고요. 2060년도에는 4,200만 그리고 70년대는 4천만도 깨져서요. 3,766만 정도로 줄어든다네요. 물론 여기다가 뭐 통일이 돼서 북한의 인구하고 합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참 안타깝긴 합니다. 자, 당연히 인구가 줄다 보니까요. 성인의 흡연율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건강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KTNG 주주에게는 조금 섭섭하기만 하지만요. 마음을 굳게 써야죠. 국내 연간 담배 판매량도요. 21년도에 14년 즉 7년 사이에요. 17.7%가 감소가 됐다. 지금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수록 흡연율도 떨어지고 판매량도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익은 나고 그리고 매출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네, 지금 답은 여기 있었습니다. 국내 관련형 전자담배 스틱 점유율입니다. 자, 요게 필립 모리스가요. 이 17년도에요. 뭐 그때 저는 담배를 안 펴서 잘 모르는데 아이코스인가요? 하여튼 그런 전자담배를 딱 하고 국내에 시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87%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근성이 뭡니까? 절대 그런 부분은 안 뒤지잖아요. 그죠? 반도체 역시도 그렇고요. 휴대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릴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쭉 해서 드디어 역전, 17년도에 역전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1분기 있죠? 1분기에는 전자담배가 분기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그런 호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요게 그 주인공입니다. 네, 릴 솔리드 2.0. 뭐 이게 뭐 어떤 맛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요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면요. 자, 그 신규 기기일 경우에는요 20% 할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기존 기기를 교체를 할 때는 33%를 뭐 할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담배를 이렇게 광고 판촉을 못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네, 담배 판촉은 금지되어 있지만 기기, 네, 이런 기기 부분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판촉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자, 그래서 갈수록 국내 인구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흡연율도 떨어지고, 물론 전자담배는 호황을 먹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국내에만 의존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담배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년도 1쿼터에서 22년 1쿼터, 즉 1년 사이에 지금 62.6%가 증가됐다 이겁니다. 자, 대단한 거죠. 자, 특히 아시아 태평양, 즉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전년 대비 12% 정도가 증가됐다 이런 겁니다. 자, 물론 다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FDA, 네, 거기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 자국의 어떤 담배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쿼터제를 집어넣었고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갈수록 커져가고 있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아저씨가 피는 게 뭐냐면요. 그 오스만 제국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동의 오스만 제국 이때부터 쉬샤라는 그 터키식의 물담배랍니다. 요걸 가지고 굉장히 남녀노소, 예, 소까지는 모르겠지만요, 남녀노 모르게 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핀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은요, 성인 남자의 24% 그리고 청소년들도 14.3% 정도를 이 흡연을 한다네요. 즉 문화적 요인이 굉장히 강하고요, 음료하고 비슷하게 기호식품으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하고요 UAE 지역에 굉장히 많은 수출이 되어가는 거겠죠. 자, 이 차트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2018년도에 미국이 그 이란의 경제 제재를 강화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요때입니다. 요때 강화를 해버리니까 그 당시에 그 중동향 담배 수출액이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져 버리면서 17년 대비 50%가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계속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이 슬슬 그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 어떻습니까? 기름값도 안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방어, 물가, 그리고 뭐 유가 이런 거를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란을 제재를 풀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사우디하고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사이가 지금 굉장히 앙금이 깊어진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다른 그 어려움이 뭡니까? 예, 그 가격 결정력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전기세하고 똑같아서요,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가장 큰 물가 상승의 어떤 주범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담배를 지금 4,500원인가요? 2,000원에서 4,500원 올렸을 때도 엄청나게 흡연자들의 그 반발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어떻게 가격을 올릴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2015년, 네, 맞습니다. 2015년 이래로 7년간 담배값을 올리지 못하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담배값 인상의 논의가 좀 슬슬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물가 상승이 또 너무 높아서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 리오프닝,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건강식품, 홍삼 그 부분에 이 국제선이 운항이 다시 회복이 되면 가파르게 그 매출이 뛰어오를 텐데요. 참 이것도 굉장히 기대는 해봐야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KTNG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그 긍정적인 부분이 뭐였습니까? 네, 첫 번째가 그 주주 친화 정책이었잖아요. 네, 주주 친화 정책. 자, 그러면서 3년간 1.75조를 배당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예전에는 1.66조를 해왔는데 그게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다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서 자사주 역시도 3년간 1조를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배당 성향을 50%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지난 5년간 계속 지금 배당 성향을 올려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작년까지도 4,800원인데 올해는 5,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당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요. 자, 기본적인 분석을 끝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보자고요. 자, 이게 그 KTNG의 그 일봉입니다. 자, 일봉에서요. 자, 지금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요 선, 요게 5일선입니다. 자, 이 5일선의 그 이동평균선이요. 21선이 지금 요 빨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 거. 요게 지금 21선인데, 자, 어디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타났죠. 여기에서 이렇게 뚫어나갈 때, 요때 매수 자리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 어떤 분들은 요때 있잖아요. 요때 떨어졌을 때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요때 사고 요때 팔아버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자, 지나오고 나니까 자, 이때 당시의 분들은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심리적으로요. 아하,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팔아야 될 자리다 해서 턱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빼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판 분들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쭉 올랐을 때 과연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쉽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 결국엔 이때 산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었죠. 그리고 나서는요. 어느 정도까지 쭉 기다리는 게 훨씬 수익률에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겁에 질려서 여기서 팔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를 먹었습니까? 해봐야 1,000원도 못 벌잖아요. 그죠? 이거 1,000원도 못 벌고 500원 정도 뛰기 위해서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홀딩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제일 위에 이 부분은요,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걸 제가 그려놨습니다. 자,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조금 확대를 할게요. 지금 요 위에 있는 지금 86,052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요거입니다. 요 위에. 자, 요게 1차 저항선이었습니다. 요때 맞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86,900원 있죠. 그게 요때인 86,900원이 전고점이었던 저항선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항선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요. 요 부분이 아마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서 첫 번째 저항선, 두 번째 저항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요 부분은 좀 뚫으려면 조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럼 밑에 커다란 장대 양봉의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뚫어준다면 그 위에 새로운 저항선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 밑에 이 부분은요, 예전 저점을 제가 한번 그어놨는데요. 요 부분이 81,400원인가요? 이 부분이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가운데 그림은 뭐냐면요, 볼린저 밴드였습니다. 볼린저 밴드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이 뭐냐면요, 빨간색으로 된 요 부분 있죠.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볼린저 밴드인데 요게 지금은 상방향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파란색 부분 요거 있죠. 요게 밑에 하단선인데요. 요 사이에 볼린저 밴드를 따라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런 것도 그 보조 지표를 눌러보고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맨 밑에 거는요, 매물대 부분이었습니다.
자, 매물대 부분을 이렇게 했더니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84,000원, 84,000원에서 그리고 85,000원. 네, 요 사이가 지금 제일 긴 요 매물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오면은 굉장히 좀 힘들었을 텐데 어제 굉장히 강하게 이걸 뚫어버렸죠.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83,000원 정도 선이 매물대가 많았는데요. 일단 84,000원에서 85,000원의 매물대를 뚫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조금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보이긴 합니다. 증권사들이요. 하이투자. 네, 하이투자가 지금 10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유안타가 99,000원. 그리고 메리츠가 10만 1,000원. 그리고 대신증권이 11만 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는데요. 자, 요거를 보면은 뭐 아직까지도 올라갈 부분은 뭐 20% 이상, 네,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뭐 주가라는 게 이렇게 뭐 이 애널리스트 말대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은 이 회사의 기본적 분석을 봤더니 미래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 딱 한 가지 좀 불안하다는 건 가격 결정 능력이 좀 없고요. 그리고 담배 흡연량이 갈수록 줄어든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다시 거꾸로 뭐 건강식품 이런 쪽에서 그리고 부동산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일단 뭐 회사는 정말 견실하고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와 본 거는요. 지난번 그 2번의 그 강의를 다시 복습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잘 쫓아와 보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강의를 찍어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주린이분들은요 꼭 이런 식으로 체크 포인트를 잡아가시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